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자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면서 제가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냥 완철금보다는 이제 무쇠라든가 강철, 원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 경금으로서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고, 그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자월은 수가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점이면서 수는 제왕지가 돼서 무지무지왕한 반면에 경금, 신금이 자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신약이라는 뜻이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금의 기운을 설기태과하게 만들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은 물론 화도 필요하지만 일간 경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금은 신유금 등에 있어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을 생조해 방신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왜냐? 선생님, 화가 2개가 필요할까요?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인 것이고요.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지만은 자월에 추울 때 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철소지만 옛날에는 대장간이 있었죠.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쇠붙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쇠붙이가 경금인 것이고, 풀무지를 해서 불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그 정화로서 그 안에다 경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패서 칼을 만들게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지만 주변을, 작업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별도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인데, 자월의 경금, 해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월의 정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단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가 1순위, 그 다음에 조후할 수 있는 병화가 2순위, 그 다음에 병정화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간목이 3순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경금이 만약에 왕할수록 큰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경금이 약할수록 작은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 즉, 이 사주의 임금 국가의 대표와 같은 개념이 일간이 되겠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태어났는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또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일본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우간다에서 태어났는지, 러시아에 태어났는지,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주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어난 배경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무엇인가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태어난 배경,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또 한번 크게 쳐다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또 크게 쳐다봐야 될 것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해내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또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있겠고요. 공산주의 국가도 있겠고, 미개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시맨이 사는 그런 부족도 나름대로 부족의 틀이 있겠죠. 그런 틀을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8글자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하나가 빠져 있고, 2개를 채우면 3개가 빠져 있고, 그래서 항상 사주 원국이 100% 완벽한 사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질한 부분은 항상 우리 때 2% 부족하다 그러죠. 2%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죠. 그 2%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죠. 2%면 다행이게요. 어떤 사주는 10%, 어떤 사주는 50%, 어떤 사주는 와 채울 거 무지무지 많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이 핵심이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들어있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그래서 춥다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다 정도가 아니라 물이 얼 정도로 남극 대륙처럼 땡땡땡땡 어느 정도의 한기를 말하는 것이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또 40도, 50도 막 어떤 지역은 6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죠. 불볕더위, 찜통더위 같은 그러한 뜨거움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좋지 못하다.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온도가 18도에서 대략 한 24도 또는 25, 6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한열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조하냐 습하냐. 사주가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습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 그래서 사주의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은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보는 것이고, 그 중화가 잘 된 사주,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 부귀 영화가 아니라 비난, 빈천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일간과 원령을 떠나서 격국과 용신을 논할 수 없겠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기에 있는 자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자수는 양수, 지지로 해수는 음수라고 하지만, 그 본기를 보게 되면 자수는 초기 또는 여기로서 임수를 가지고 있고요. 본기 또는 정기로서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천간으로 봤을 때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지지, 자수는 몸체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박을 봤을 때는 음수인 개수가 본기이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명리학에서 육친을 논할 때만 이렇게 본다까지 알아두셔야지, 무조건 자수가 음이다 이렇게 논하면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명리학에서도 양팔통, 음팔통 할 때 자수는 그때는 양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경금이 월지는 자수를 생하죠.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이 있는가 하면 나를 생하는 생아자 뭐가 있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성은 대체적으로 육친을 논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많이 육친을 논하고요.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 자식과 같다, 나의 아랫사람과 같다, 나의 부하직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인성은 공이 남녀 불문하고 인성은 어머니로 보지만은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남자가 아니라 여명은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요. 남명은 뭘로 자식을 본다? 관살을 자식으로 본다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는 것이니 나의 언행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창작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식신상관 있는 사람들이 두뇌 회전이 빠르고 세상 보는 눈이 여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창작 기획 같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신은 뭡니까? 먹는 시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 솜씨, 춤 솜씨, 노래 솜씨 같은 것들, 겉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매우 좋아하고, 또 매우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옷 입는데 좀 독특하다, 식신격, 상관격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아주 그냥 좀 거칠게 한다, 이런 사람이 상관격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상관격인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 상관격을 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격 여자를 왜 꺼리냐? 경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린다. 왜냐? 관성이 남편이고 관성이 직장인데 상관이 왕한 남자 극관상관이라고 해서 남편, 옛날로 치면 전현이 지 남편 잡아먹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 상관이기 때문에 여자가 상관이 왕하면 좋지 않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옛날 시대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 세대는 여성 상위 시대이고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도 상관이 있고, 그 상관이 거시기 뭐 야생마처럼 들뛰지 않고 잘 통제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상관격 여자, 상관격 남자들도 좋은, 오히려 이 상관이 있는데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식신격, 상관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일단은 양날의 칼과 같다. 상관을 통제를 못하면 거의 거시기 널뛴다 그러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통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상관이다, 그리고 식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죠. 오늘은 이렇게 되거나, 반대로 이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이거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상관격이 된다 라고 해서 자월의 경금은 상관격이 됩니다. 근데 자월은 수왕절이죠. 근데 수왕절, 즉 수가 자월의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근데 자월의 경금 여기가 사지가 되죠.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진짜가 붙죠. 진짜. 진이 참진짜가 붙으면 뭐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사주라고 보고, 반대로 가상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짜, 거짓 가짜가 되겠습니다. 이 거짓 가짜가 붙으면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진상관격이냐 가상관격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상관격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죠. 금수진상관, 앞에만 쓸게요. 그 다음에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 화토진상관,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 5가지 진상관격들이 있습니다. 앞에 글자들이 일간이 되겠죠. 금수진상관은 금일간이라는 얘기고, 수목진상관은 수가 일간이라는 얘기고, 목화진상관은 목이 일간이라는 얘기고, 화토진상관, 화가 일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금진상관, 토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수진상관, 오늘처럼 금수진상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앞에 있는 금인 일간은 약하고 뒤에 있는 상관인 수가
왕하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금수진상관으로 볼 수 있죠. 금수진 일간이 아까 상관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것도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거를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상관격들은 인성을 얻어야 좋다라고 해서 진상관은 인성을 얻어야 된다. 상관패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극심하니 당연히 조후도 필요하다. 경금의 용도가 있으려고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보죠.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조후는 물론입니까? 병화로 조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금을 용도 있게 쓰임 있게 만들려면 정화도 있어야 된다. 오, 선생님 이거 관살혼잡 아닙니까? 라고 해서 관살혼잡이 되니까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금이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을 때 관살혼잡은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한다 라고 했어요. 좋아한다. 두 개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얘는 조후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단 자월의 경금이 활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얻거나 하다못해 축토라도 있어서 일간 경험이 일간이 왕해야지만 관사를 감당할 수 있지, 일간의 뿌리가 약하다 오히려 극설교집이 돼서 좋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뭐가 있습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이죠. 자진합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일지에 뭐가 있습니까? 신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사주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자월에 진, 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구전했다 표현했죠. 모두 갖추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신자진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완전 수국에 아무리 진해생을 받고 신금의 뿌리를 두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수가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해자철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한기가 극심해서 금한수온이 아니라 금한수냉이 돼서 금도 얼고 물도 얼기 때문에 금의 용도, 수의 용도가 다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월간에 병화가 있지만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왕수에 의해서 병화가 수에 의해서 수국화를 당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우하는 힘이 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수가 많은데 이렇게 간목도 진에만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목화의 세력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또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역시나 병화가 하나든 병화가 두 개든 중요한 건 일간이 아니죠. 병화, 관살인 병화가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이 다시 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한기가 더욱더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간목도 약하고 병화가 두 개라 하더라도 이것도 세력을 얻지 못해서 약해져 있습니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운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한다. 축토는 경금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글자라고 보여지죠. 역시나 정축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쁜 사주는 생시는 아닙니다만은 한기가 극심하고 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겠고, 정축시가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인신충에 될 수 있죠.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은 무토는 경험이 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토이기 때문에 경험을 생할 수 없겠고, 그래도 신자진 수국이 됐느냐 말았느냐가 떠나서 경금이 뿌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신금밖에 없는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 그 뿌리마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인시 또는 기묘시는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투출을 하고 뭐 진토, 이것도 뭐 신자진 뭐 다 걸리네요. 그러니까 한습하다는 얘기죠. 병화로서는 조훈을 할 수 있을지언정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는 또 단점이 있게 됩니다. 목화운으로서 일단은 화를 얻어서 일단 조후가 일단 급선무인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신합수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게, 사신합이 된다고 해서 사중 병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사의 뿌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는 또 금의 장생처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인기묘시 또는 경진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신사시를 얻어서 화라도 조금 세력을 얻어서 조후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뭐 운에서 정화를 만나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 해동 조후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겨울에 온기가 있는 것과 온기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사시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병화가 오에 뿔을 둘 수 있죠. 오중 정화를 또 얻었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된 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오화를 얻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요 임수에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가 간목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월등하게 수가 더 세력을 크게 얻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중화보다 왕세와 한열인데, 수가 너무 왕하고 한습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살아나야 되죠.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뿌리가 없고 간목도 뿌리가 미약하죠. 매우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일지의 신금, 시지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운만 좀 목화운으로 가서 그냥 온기라도 얻고 조후라도 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해시는 뭐 다시 또 해수를 받기 때문에 오늘 또 정축에 비해서 정해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